수십 년간 정말 소세포 폐암에서의 제한변기에서의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결과들이 없었는데 이제 CCRT 동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추가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폐암학회 유튜브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폐암 중에서도 특히 치료가 어려운 소세포암, 그 중에서도 제한변기 소세포 폐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 희망을 가지고 온 아드리아틱 임상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김진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세포 폐암이 어떤 병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눕니다. 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 중에서 약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우 빠르게 자라고 그리고 전이도 굉장히 잘 되는 매우 공격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진단될 때 이미 몸의 다른 곳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치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한변기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소세포 폐암은 크게 제한변기와 확정변기로 나뉘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1기, 2기, 3기보다는 1기, 2기, 3기 정도가 이제 제한변기이고 4기가 확정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한변기의 경우에는 암이 한쪽 폐와 그 주변의 림프절에 국한되어 있어서 한번 방사선 치료하는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상태를 뜻합니다. 반대로 확산변기는 반대편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즉 제한변기는 저희가 완치를 좀 기대하고 볼 수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한변기 소세포 폐암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았죠?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는 저희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 다른 말로 CCRT라고 합니다. 이 치료로 생존율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분들이 재발을 하고 있어서 제한변기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또 무슨 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그 아드리아틱 연구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 아드리아틱 연구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병이 잘 조절된 환자에서 우리가 면역 항암제를 또 투여를 해보면 더 잘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에 730명의 제한변기 소세포 폐암 환자들로 진행을 하였었고 환자들을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무작위로 더발루맙 그리고 더발루맙 더하기 트리멜리무맙이라고 하는 군 혹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위약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더발루맙이면 그 비소세포 폐암에서 쓰고 있는 그 약 맞죠? 맞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저희가 쓰고 있고 더발루맙이라고 하는 약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D-L1이라고 하는 억제제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이미 퍼시픽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입증한 바가 있었고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아틱 연구는 이 개념을 소세포 폐암에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즉 항암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줄이고 나서 면역 치료로 남아있는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추가적으로 감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가 혹시 어땠을까요?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더발루맙의 전체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55.8개월, 즉 4년 8개월이었고 위약군의 경우에는 33.4개월, 약 2년 9개월이었습니다. 즉 생존 기간이 무려 22.5개월이 늘어나서 약 2년 가까운 시간을 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무진행 생존 기간도 더발루맙 군에서는 16.6개월, 위약군에서는 9.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의 재발을 늦추는 효과도 그래서 입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이게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나요? 이전에도 저희가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확인을 한 바와 같이 비교적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피로, 식욕 저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것들이 있었고 가려움증, 그리고 폐질환 같은 것도 드물게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조기에 조치를 잘 하면 다 좋아지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를 이미 많이 받은 환자한테서 방사선 폐렴이 또 흔하게 나타날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빈도는 더발루마군에서 38%, 근데 위약군에서도 약 30% 정도로 나타나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소세포 폐암이 저 같은 이제 외과 의사는 정말 생소해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조양내과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연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이 아드리아틱 연구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세포 폐암의 5년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한병기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환자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저희가 완치를 바라보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10분이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분은 3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소세포 폐암이 안 좋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환자분들의 기대 여명을 무려 22개월을 늘렸다는 건 약 2년을 벌어들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소세포 폐암의 아드리아틱 연구가 굉장히 패러다임을 바꾼 정말로 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로 앞으로 진료 지침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연구처럼 이 아드리아틱 연구는 사실 수십 년간 정말 소세포 폐암에서의 제한병기에서의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저희가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결과들이 없었는데 이제 표준 치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CRT 동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더발루마브 요법을 추가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아직 보험이 되지 않아서 비용적인 부담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제 자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인가 보죠. 맞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폐암을 보는 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하는 것이 금연입니다. 특히 소세포 폐암은 흡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이어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항상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너무 많은 건강식품을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났다고 방심하시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항상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드리아틱 연구 덕분에 저희가 소세포 폐암에서도 좀 더 좋은 생존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치료 후에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영 교수님과 함께 아드리아틱 연구와 소세포 폐암 치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분들께 큰 희망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